빅히트가 5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안에 의무 보유 기간을 마친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릴 거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빅히트 하락 이유는 무엇이며 주가 반등 모멘텀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만큼 실망감도 크셨죠. 빅히트 관련해서 주주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뉴스들이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불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그런 뉴스를 봤는데 말이 참 많은 빅히트. 왜 이렇게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높은 공모가가 문제였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어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겠고요. 빅히트 엔터에 대한 의견 또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아니, 저 맨날 뵐 때마다 한 기업을 자세히 파헤치는 그쵸. 것 같아요. 오늘은 빅히트인데 5거래일째 하락세고요. 네. 에이, 여기서 설마 더 빠지겠어 하는데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네, 일단 뭐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높았다. 네. 이런 것은 이제 너무 진부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제가 일단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 빅히트 상장 전,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SK 바이오팜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그 두 기업보다는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약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히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벌써 상장된 기업들이 벌써 유가 증권 시장에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먼저 저는 선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미디어 엔터주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다른 기업들은 사실 대표적으로 꼽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한 기업당 두세 그룹 정도가 이제 대표 기업인데 사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방탄소년단 BTS 한 그룹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기업 대비 지금 이 고가의 밸류를 지금 표현을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 선반영된 측면에 대한 차익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 BTS가 벌어다주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번 히트를 치면서 월드스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신곡을 내내어도 네.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미 한번 이름을 알렸고 흥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 들으면서 계속된 수익 구조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아직 부족하다기보다는 네. 기대감이 너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싸이라고 하는 위버스라는 게 있는데 그쵸. 자사 아티스트 사용 말고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점점 수익 구조를 창출시킬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모든 엔터들이 다 갖고 있는 기본 플랫폼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이런 말을 제가 좀 드리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네. BTS가 굉장히 인기도 이 운을 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굉장히 큰 흥행을 한 그룹인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또 그러면서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빅히트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면 다른 가수들도 당연히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거나 공연을 잡거나 앞으로 이제 향후 이러한 스텝을 좀 밟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외형 성장이 축소가 되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플랫폼 구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빅히트의 기관 의무 보유 확약 해제일입니다. 앞서 카카오 그렇죠. 게임즈도 기관의 물량이 딱 풀리는 날 바로 급락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빅히트도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이제 팔아도 됩니다라면서 그 보유 기간이 해제되는 순간 또 하나의 매물 폭탄으로 등장할 텐데요. 네, 일단 뭐 앞선 종목들,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유예수 물량을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SK 바이오팜은 약 15% 정도였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약 20%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 거의 두 자리에 가까운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예수 물량이 약 60%에 달한다. 즉 이제 앞선 두 상장 기업들 대비해서 3배 혹은 4배 정도 많은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피할 수 없는 조정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이 보호 예선 물량이 풀리고 난 이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이랑 카카오게임즈 다행스럽게도 보호 예수가 풀리고 난 이후에 점차 회복하는데 만약에 빅히트가 그 하락 이후에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강한 하방 압력, 투매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기관의 매도세가 또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에 주가 하단이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4천억 원을 사들였대요. 그리고 뭐 물론 상장 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지만 그 이후에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도 다시 한번 재차 오르겠지라고 그렇죠. 뛰어드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패닉 상태인데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줄지 가격 전략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뭐 어떤 종목이다 할지라도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뭐 빅히트도 마찬가지죠. 일단 급격하게 빠진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은 물론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언제 나오는지 또 얼만큼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특히나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장하고 바로 따상이라고 하죠. 바로 네.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이 빅히트는 굉장히 또 좋지 못한 게 상한가를 갔다가 잠시 그게 풀렸어요. 그러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우르르 매수를 들어간 게 거의 평균 단가가 30만 원 언저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0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가 18만 원이기 때문에 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빅히트를 가지고 평단을 관리한다라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비중을 늘려서까지 가면서 보유를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키워놓은 게 바로 빅히트의 60분봉인데요. 네. 60분봉상 지금 21선을 지금 터치를 할 것인지 혹은 말 키워주세요. 것인지 네. 말 것인지 지금 거의 그 구간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히트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18만 원인데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20만 원 올라왔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28만 원, 30만 원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저는 그것보다도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차트 보실 때는 전체 화면으로 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빅히트 엔터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그러면요, 앞서 우리가 계속된 성공을 보면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가 이번에 떨어지기 전까지 성공을 보면서 IPO는 무조건 띄워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대여 IPO의 그렇죠. 경우는 무조건 수익을 가져다 주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좀 대여 IPO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까요, 이보다는? 일단은 뭐 빅히트가 한번 실패했다 그래서 네. IPO에 대한 기대감까지 줄어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개별 기업 하나의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IPO 시장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예상이 됐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전까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금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빅히트 하나만을 가지고 신규 상장 시장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또 IPO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네. 올해 이 신규로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중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은 바이브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느냐?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시장과 맞물리는 본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브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새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빅히트 플랫폼, 위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플랫폼 산업 자체가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강자의 테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이 상승세 그리고 실적의 기대치 또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IPO를 할 때보다도 이렇게 좀 신사업,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본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할 때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빅히트엔터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시면서 손실 줄이고 나오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지금까지 빅히트엔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고맙습니다.